너 완전 멍청이야. 안녕,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달고 있는 거야? 스페인 조사관들이 이번 전쟁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를 막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러시아 화물선이 스페인 해안 근처에서 의문의 침몰을 당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는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 배가 일반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원자로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는 구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숨기려고 군함을 보냈습니다. 수중 폭발이 있었고 위성을 눈멀게 하기 위한 신호탄이 발사되었으며 그 후 그 배는 수면 아래 8,000피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푸틴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그는 또한 점령된 크림반도에 1억 3천만 달러짜리 비밀 궁전을 짓는 동안 자신의 암살 시도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렘린이 숨기려고 필사적인 모든 비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핵 원자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모두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간청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도움에는 포탄, 무기, 그리고 물론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북한은 핵 잠수함을 포함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 핵 원자로 중 하나를 운송하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두 항구 사이에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 제국의 슬픈 현실이고 이것이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지리적 요인이 다시 푸틴을 공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일 원자로를 운반하던 선박이 스페인 해안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선장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이틀 후 러시아 군함이 도착해 해당 지역의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위성 감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수중 폭발이 있었고 원래 있던 선박이 수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선박은 결국 바다 밑 2,500m, 즉 약 8,000피트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군함은 계속 그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심해 인양이 가능한 또 다른 러시아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민감한 장비를 회수하거나 심지어 파괴하려는 시도를 시사합니다. 이에 스페인 수사관들은 이 선박의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빈 화물선을 운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은 북한으로 향하고 있었고 위성을 통해 보면 선박이 신고되지 않은 두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VM, 사 스팀 제너레이터 원자로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원자로는 러시아가 핵 잠수함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모든 지원에 대한 대가로 원자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푸틴에게는 제재 때문에 자신을 돕는 사람들에게조차 보상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거주지를 공격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러시아 당국이 며칠 전 주장한 바였고 모두가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뭐 하는 거야? 12월 28일 19시 20분경 러시아 항공우주군과 기술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수미와 체르니고프 지역에서 매우 낮은 고도로 운용되는 항공기형 드론을 이용한 공중 공격을 탐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공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적의 공격은 여러 방향에서 러시아 대통령의 거주지들을 향해 수행되었습니다. 바리안스크, 스몰렌스크, 트베르 그리고 노브고로드 지역 상공에서였습니다. 방공전 중 91대의 드론이 동원되었으며 모든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군과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들은 러시아가 격추한 모든 드론을 보여주는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라브로프는 푸틴의 거주지를 노린 드론이 90일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군이 모두 잘 격추했습니다. 이 지도는 모든 드론 위치를 보여주며
일부 드론은 푸틴 거주지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이 집으로 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기술을 러시아 정유소와 발전소를 타격하는 드론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의견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러시아 당국을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가 지도뿐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영상이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약 6kg 13파운드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의 문제는 실제로 러시아 가르바라 드론인데 단지 검은색으로 칠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이 드론에는 러시아군 협력 제조업체의 배터리와 셀룰러 모뎀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러시아의 증거를 믿는다고 가정하고 또 푸틴의 관저에 공격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증거는 공격이 우크라이나인이 아닌 러시아인들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비와 그 장비에 딸린 모든 부속품들이 러시아산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러시아인들이 전선에서 죽고 고통받으며 경제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계속해서 새로운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푸틴 궁전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차르들이 그렇듯 푸틴도 이번에 점령된 크림반도에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궁전은 나발리 반부패재단의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알렉세이 나발리가 러시아 흑해 연안의 푸틴 10억 달러 궁전을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궁전은 흑해 연안에 있지만 이번에는 점령된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억 달러 대신에 겨우 1억 3천만 달러만 썼습니다. 저도 푸틴이 러시아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측하지만 이 궁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관의 면적은 대략 9,000제곱미터, 즉 약 10만 평방피트이고 게스트하우스는 거의 5,000제곱미터, 약 5만 5천 평방피트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 기술시설, 전용 부두, 인공 해변도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대형 스파센터, 크라이오 챔버, 마사지 공간, 영화관, 당구장, 와인 저장고, 휴게 공간 등 러시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목숨을 잃는 동안 호화롭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BC의 이 새로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가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어느 해보다도 전선에서 40명 더 많은 병사를 잃었습니다. BBC는 실제로 약 16만 명의 러시아 사망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름들은 부고, 묘지, 러시아 공개 자료로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 사망자 수는 2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실종자로 분류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가족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고 궁전 건축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으니 이제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배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병들이 입대할 때 거짓말을 듣는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 중 하나가 꽤 흥미롭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모두에게 군 입대를 위한 큰 보너스를 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계약서에 서명하면 100만장자, 수백만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새로 입대한 사람이 첫 해에 최대 1,000만 루블을 벌기도 합니다. 이건 높은 급여와 정말 큰 계약금 때문이죠. 맞죠? 1,000만 루블 은 1년 일에 약 12만 8천 달러, 월급이 평균 9천 달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엄청난 돈이에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군대에 입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맞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설령 선택지가 있다고 해도 그들은 평균 러시아인만큼 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12만 8천 달러가 정말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년만 버티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입대했어요. 러시아에서 100만 장자가 되는 건 많은 이들의 꿈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속임을 당합니다. 비록 1년 계약서에 서명해도 그들은 군대를 떠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2022년 9월 푸틴이 서명한 법 때문입니다. 그달 푸틴은 러시아 국민 첫 부분 동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와의 모든 계약은 이 특별 군사 작전이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갱신됩니다. 푸틴의 협상 방식을 보면
그가 전쟁의 종식을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으면서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길 바라는 모든 러시아인들은 글쎄요, 그들은 군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푸틴이 평범한 러시아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담은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는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영상에서는 유튜브가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걸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도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아예 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어도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기존 및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